오늘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가 플러스 1.83% 상승, 코스닥은 3.43% 상승입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은 295억의 매수, 기관들이 3,417억의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3,300억의 매수입니다. 기관들은 2,070억의 매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호재가 코스닥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코스닥 시장을 더 많이 매수한 모습이죠.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도로 나온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단기 자금의 성격을 지닌 외국인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48% 상승, 제약은 4.5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대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특히 마지막 종가 단일가에서 더 세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의 기류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자사주는 셀트리온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사주는 537,924주를 산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체결된 것은 143,670주, 26.71% 체결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394,254주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11월 중에는 모두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요,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제약 역시 코스닥 강세 분위기에 편성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요,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돼 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외국인들은 74억의 매수고요. 기관들이 156억으로 좀 더 많이 산 모습이죠. 제약은 외국인들 20억, 기관들은 1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도 그렇습니다만 셀트리온 역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연이틀 매수 우위, 연기금도 연이틀 매수 우위인데 오늘 연기금의 매수는 금요일보다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월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집니다만 강도가 약하다는 측면, 어쨌든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 투자가들이 11월 달에 매수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관들도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오늘 셀트리온은 스테키마를 유럽에서 출시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일 독일에서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출시가 됐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요, 네덜란드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의 구매조합에 입찰해서 수주를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죠. 출발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테키마까지 포함되면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좀 더 살펴보면 11월 1일날 독일 출시,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역시 스테키마가 출시가 됐다는 이야기죠.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구매조합에 입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스테키마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11월 중순에 출시될 예정이고 아일랜드에서도 11월 중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출시된 것은요, SC 제형과 IV 제형 두 가지 다다 이렇게 보고, SC 제형에서 두 가지 용량, 그리고 IV 제형에서 한 가지 용량에서 총 3종이 출시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용량이 이렇게 다 다른 것은요, 용량별로 타겟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키마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텔라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터루킨 억제제잖아요. 기존 제품인 램시마 SC 진펜트라 유플라이마는 TNF-알파 억제제가 되는 것이고, 스테키마는 인터루킨 억제제가 되는 것이죠. 완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난치병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같은 치료제를 이용하게 되면요, 면역성, 면역 원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죠. 그래서 다른 치료제로 또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TNF-알파 억제제가 1차적인 치료제라고 본다면은 인터루킨 억제제 쪽은
2차 치료제의 성격이 강한 것이죠. 즉 TNF-알파 억제제를 맞고 나서 면역 원성이 생겨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인터루킨 쪽으로 즉 스테키마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이번에 스테키마를 유럽에서 출시를 하면서요. 유럽에 설립된 20개 법인 그리고 당연히 스테키마도 직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럽 내에서 셀트리온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인 스텔라라의 우스테키누맙의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5조 5천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의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우스테키맙의 주요 적응증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작년 9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됐지만 25년부터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올 7월 달에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는 6월 달에 허가가 났고요. 캐나다에서도 7월 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유럽은 8월 달에 허가가 났고 이번 11월에 출시가 된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3월에 출시되는 것으로 오리지널사하고 협의가 끝난 것이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휴미라 시장처럼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쟁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스테키마를 11월 달에 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이미 7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알보텍에서도 7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4개월 차인데요. 크게 늦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25년 3월 7일 날 출시가 합의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치열한데요. 유럽에서는요. 일단 공공 입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셀트리온의 입지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출시이긴 하지만 시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죠. 한편 미국에서는 유럽과는 다르게 출시 시기, 퍼스트 무브 이런 개념보다는 PBM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진펜테라가 있기 때문에요. 스테키마에 대해서 PBM과 어떻게 협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DA 승인과 관련해서 알보텍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동화 쪽에서는 다 승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아직 승인이 안 났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은 출시 이전에 허가가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출시할 때도요. 오리지널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시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키마도 올해 바로 이제 매출로 잡히는 것이죠. 스텔라라에 대한 매출 추정치 가장 최근 자료인 삼성증권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번 3분기에 90억 그리고 4분기에 170억 해서 올해는 250억이 잡힙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스테키마도 157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요. 매출액은 9,070억 영업이익은 1920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죠. 올해 연간 추정치에서는 매출액은 3조 57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870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 30일 날 한양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3분기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9,202억으로 잡았고요. 영업이익은 2,282억으로 잡아놓은 상태. 4분기에는 1조를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3조 5,790억을 잡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삼성보다 많이 잡았죠. 6,598억을 잡아놓은 상태죠. 중요한 것은 11월 8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 컨센서스로 봤을 때 3분기 매출액 전망은 9,380억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216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는 1조가 넘어가는 매출액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4분기 영업이익도 3,330억으로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11월 8일 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미 인식이 된 상황이죠. 즉 크게 좋아지는 서프라이즈 아니고요. 그리고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쇼킹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회사 측에서 진펜트라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이며 또한 진펜트라의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분기 즉 10월, 11월, 12월 진펜트라의 처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리고 진펜트라의 처방과 관련된 회사의 코멘트 언급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듯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시장 분위기 즉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인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셀트리온도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는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으나 박스권을 돌파할 것인가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구도적인 측면에서 7월부터 시작됐던 바이오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철저하게 소외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가격 측면에서도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생겼다는 측면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메리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